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튼튼하게 자라는 작물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텃밭이 사계절 내내 풍성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텃밭의 특별한 의미. 많은 분들이 11월이면 텃밭을 정리하고 농사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은 오히려 겨울 텃밭의 시작점이에요. 월동 작물을 심는 황금기죠.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자란 작물들은 이듬해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거든요. 신선한 채소를 가장 빨리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겨울 작물들은 특별해요. 서리를 맞으면 오히려 단맛이 더 강해지고 영양가도 풍부해지거든요. 집에서 텃밭 시작하기 기초. 먼저 집에서 텃밭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텃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화분 텃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소 선택이에요.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향이나 남동향이 가장 좋아요. 통풍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가 잘 통해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흙 선택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배양토를 사용하셔도 되고 밭흙에 퇴비를 섞어 사용하셔도 좋아요. 배합 비율은 밭흙 6에 퇴비 3, 그리고 모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흙의 배수가 정말 중요해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거든요. 화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꼭 확인. 그리고 자갈이나 마사토를 깔아주면 배수가 더 잘 됩니다. 텃밭 도구도 준비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호미, 삽, 물 뿌리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장갑은 필수입니다. 가위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 수확할 때 유용하거든요. 온도계와 습도계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작물 생육 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물주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겨울철에는 물 주는 횟수를 줄여야 해요. 토양이 마르면 충분히 주되 자주 주지는 마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됩니다.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저녁에 물을 주면 밤사이 얼 수 있거든요. 특히 11월은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니까요. 비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유기질 비료를 추천드립니다. 깻묵, 쌀겨, 퇴비 같은 천연 비료가 좋아요. 화학 비료보다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심을 때 밑거름으로 충분히 넣어주고 생육 중간에 웃거름을 한두 번 주시면 돼요. 11월의 대표 작물 시금치. 이제 본격적으로 작물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겨울 작물의 대표 주자예요. 저온에 정말 강한 작물이거든요. 마이너스 10도까지도 견딥니다. 서리를 맞으면 오히려 더 달아져요. 식물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당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금치가 유독 맛있는 거예요. 시금치 파종 시기는 11월 초에서 중순이 적기입니다. 너무 늦으면 뿌리 내릴 시간이 부족해져요.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불려주면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씨앗 껍질이 두꺼워서 물에 불리지 않으면 발화가 늦거든요.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줄 간격은 15cm 정도, 포기 간격은 5cm면 적당합니다. 깊이는 1cm에서 1.5cm 정도로 얕게 심어요. 씨앗을 뿌린 후에는 흙을 살짝 덮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씨앗과 흙이 밀착되어야 발화가 잘 됩니다. 물은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게 조리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주세요. 발화 온도는 15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싹이 납니다. 멀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주면 보온 효과가 뛰어나요. 지온을 5도 정도 높여주거든요. 하얀 부직포가 특히 좋아요. 빛은 통과시키면서 보온도 해주니까요. 시금치는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pH 6.0에서 7.0이 적당해요.
석회를 미리 뿌려서 산성을 중화시켜 주세요. 파종 2주 전에 뿌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비료는 균형이 중요해요. 질소, 인산, 칼륨을 골고루 주셔야 합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웃자라고 잎이 무르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면 생육이 더디고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촉촉한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손가락을 흙에 넣어 봤을 때 살짝 젖은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아요. 수확은 이듬해 3월에서 4월에 가능합니다. 잎의 길이가 20cm 정도 되면 수확적기예요. 뿌리째 뽑거나 가위로 잘라서 수확하시면 됩니다. 바깥쪽 잎부터 따면서 수확하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마늘 재배의 모든 것. 두 번째 작물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작물이죠. 직접 키운 마늘의 맛은 정말 특별해요. 시중 마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늘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심어야 해요. 이 시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겨울 전에 너무 자라서 동해를 입기 쉽고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요. 마늘은 씨마늘을 사용합니다. 건강하고 통통한 쪽을 골라야 해요. 병든 마늘이나 작은 쪽은 제외하세요. 큰 쪽일수록 큰 마늘이 나옵니다. 심기 전에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이 있어야 병균 감염을 막아줍니다. 소독도 중요해요. 석회 유황합제나 목초액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땅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은 뿌리가 깊게 내리니까 최소 20cm에서 30cm 깊이로 흙을 갈아엎어야 해요.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3.3제곱미터당 10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복합비료도 함께 넣어주면 좋아요. 심는 깊이는 5cm에서 7cm입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추위에 약하고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늦게 나와요. 간격도 중요해요. 줄 간격은 20cm, 포기 간격은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 쪽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심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거꾸로 심으면 싹이 안 나오거든요. 심은 후에는 흙을 충분히 덮어주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물을 충분히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뿌리가 빨리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멀칭은 필수입니다. 볏짚이나 왕겨를 5cm 정도 깔아주세요. 보온과 잡초 억제에 효과적이에요. 검은 비닐 멀칭도 좋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마늘을 심으면 되거든요. 겨울 동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요. 봄이 되면 웃거름을 주셔야 합니다. 3월 중순쯤 한 번, 4월 중순쯤 한 번 주시면 돼요. 질소 비료를 주면 잎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질소를 주지 마세요. 알이 굵어져야 하는 시기니까 인산과 칼륨 위주로 주셔야 합니다. 물 관리도 시기별로 달라요. 봄철에는 물을 충분히 주되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줄여야 해요. 마늘이 익어가는 시기니까요. 너무 습하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마늘종은 5월에 나옵니다. 마늘종을 제거해야 마늘알이 커져요. 꼭 따주세요. 마늘종도 정말 맛있거든요. 볶음이나 장아찌로 드시면 됩니다. 수확은 6월에서 7월입니다. 잎의 절반 정도가 누렇게 변하면 수확적기예요. 비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캐낸 마늘은 밭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말려주세요. 뿌리와 줄기를 자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양파 키우기 완벽 가이드.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 못지않게 중요한 작물이죠.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니까요. 직접 키운 양파는 저장성도 좋고 맛도 훨씬 뛰어납니다. 양파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심어요. 마늘과 비슷한 시기죠.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게 일반적입니다. 씨앗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모종이 더 쉬워요. 좋은 모종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연필 굵기 정도의 모종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가늘면 생육이 더디고 너무 굵으면 추대할 수 있어요. 추대는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이 크지 않아요. 뿌리가 건강한지도 확인하세요. 흰색의 튼튼한 뿌리가 많이 달린 게 좋습니다. 잎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 게 적당해요. 땅 준비는 마늘과 비슷합니다. 깊이 갈고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양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하니까 석회를 뿌려서 중화시켜주세요. 이랑을 만들 때는 높게 만드는 게 좋아요. 20cm 정도 높이로 만들어주세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파는 습한 걸 싫어하거든요. 심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알이 땅속에 묻혀서 제대로 크지 않아요. 흰 부분이 1cm에서 2cm 정도만 땅에 묻히게 심으세요. 간격은 줄 간격 20cm, 폭이 간격 15cm가 적당합니다. 너무 좁게 심으면 통풍이 안 되고 양분 경쟁이 심해져요. 심을 때 뿌리를 펴서 심어야 합니다. 뿌리가 말려 있으면 활착이 늦어지거든요. 심은 후에는 흙을 가볍게 눌러주고 물을 충분히 주세요. 멀칭은 선택사항이에요. 남부지방은 안 해도 되지만 중부지방은 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직포나 지프로 덮어주세요. 한겨울에는 거의 자라지 않아요.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3월부터 웃거름을 주기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총 2회에서 3회 정도 주면 됩니다. 질소 비료를 주면 잎이 튼튼해지고 알도 커집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알이 익어가는 시기니까요. 물 관리가 수확 시기를 결정합니다. 봄철에는 충분히 물을 주되 5월부터는 물을 줄여야 해요. 양파알이 익으려면 건조한 게 좋거든요. 병충해 관리도 중요합니다. 녹균병과 잿빛 곰팡이병을 조심하세요. 습하면 잘 생기는 병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통풍을 잘 시켜주고 물을 과하게 주지 마세요. 친환경 살균제를 미리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확은 6월입니다. 잎이 쓰러지면 수확 적기예요. 전체의 70% 정도 쓰러지면 캐시면 됩니다. 맑은 날 수확하는 게 좋아요. 비 오는 날 캐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캔 양파는 밭에서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뿌리와 줄기를 자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시설 재배로 즐기는 상추. 4번째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저온에 약한 작물이에요. 하지만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있다면 11월에도 충분히 재배 가능합니다. 신선한 쌈 채소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햇빛만 충분하다면 화분 재배도 가능합니다. 상추 종류도 다양해요.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 치커리 등등 저온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뚝섬적 충면이나 청치마가 좋아요. 이 품종들은 추위에 비교적 강하거든요.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직파도 가능하지만 육묘하는 게 더 좋아요.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방식이죠. 육묘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이면 싹이 나요. 본잎이 3장에서 4장 나오면 옮겨 심으세요. 흙은 배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상추는 뿌리가 얕게 뻗으니까 화분도 깊지 않아도 됩니다. 15cm 깊이면 충분해요. 심을 때 간격은 20cm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통풍이 안 돼요.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는 15도에서 20도, 밤에는 8도에서 10도를 유지해 주세요. 이 온도를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추우면 생육이 멈추고 너무 더우면 웃자라거든요. 환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환기시켜 주세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겨요. 특히 시설 재배에서는 습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주면 밤사이 과습될 수 있거든요. 토양이 마르면 충분히 주되 잎에는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잎이 젖으면 병이 생기기 쉬워요. 비료는 자주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액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세요. 질소 비료를 주면 잎이 부드럽고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질산염이 축적되니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해요. 수확은 심은 지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바깥 종잎부터 따면서 수확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새잎이 나와요. 한 포기에서 2개월 정도 수확할 수 있어요. 뿌리째 뽑지 말고 잎만 따는 게 포인트입니다. 병충해는 진딧물을 조심하세요. 겨울철에도 시설 안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요. 발견 즉시 제거하거나 친환경 살충제를 뿌려주세요. 겨울 슈퍼푸드 케일. 5번째는 케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기가 정말 많아진 작물이죠. 건강 채소로 유명하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아요. 케일은 추위에 정말 강해요. 마이너스 15도까지도 견딥니다. 서리를 맞으면 오히려 더 맛있어져요. 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지거든요. 파종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씨앗으로 직파해도 되고 모종을 심어도 됩니다. 직파할 경우 싹이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발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는 간격이 중요해요. 케일은 잎이 크게 자라니까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줄 간격 50cm, 포기 간격 40cm 정도가 좋아요. 너무 좁으면 서로 그늘이 져서 생육이 나빠집니다. 흙은 비옥한 게 좋아요.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케일은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거든요. 질소 비료를 좋아합니다. 밑거름으로 충분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웃거름을 주세요. 물은 토양이 마르지 않게 꾸준히 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과습은 피해야 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키우세요. 병충해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조심하세요. 잎을 갉아먹거든요. 발견 즉시 손으로 잡아서 제거하세요. 친환경 방제가 가장 좋아요. 목초액이나 난황유를 뿌려주세요. 진딧물도 가끔 생깁니다. 물로 씻어내거나 천연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수확은 이듬해 봄부터 가능해요. 바깥쪽 잎부터 따면서 수확합니다. 한 포기에서 몇 달 동안 수확할 수 있어요. 잎이 너무 크면 질겨지니까 적당한 크기일 때 따는 게 좋습니다. 20cm에서 25cm 정도가 적당해요. 케일은 생으로도 먹고 데쳐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먹는 분들도 많아요. 영양가가 정말 뛰어나니까 건강을 위해 꼭 키워보세요. 곡물 재배 보리와 밀. 6번째는 보리와 밀입니다. 곡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 정말 특별하거든요. 넓은 텃밭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보리와 밀은 겨울을 나는 동계 작물입니다.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거죠. 파종 시기는 11월 초가 적당해요. 너무 늦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보리와 밀은 씨앗이 크니까 파종이 쉬운 편이에요. 줄뿌림이나 흩어뿌림 모두 가능합니다. 줄뿌림이 관리하기는 더 편해요. 줄 간격은 20cm 정도, 깊이는 3cm에서 5cm로 심으세요. 너무 얕으면 새가 먹어버리고 너무 깊으면 싹이 늦게 나와요. 파종 후에는 흙을 덮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물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발화할 때까지는 토양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세요. 배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리와 밀은 습한 걸 싫어해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거든요. 이랑을 높게 만들어서 심으세요. 배수로도 만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한겨울에는 거의 자라지 않아요. 땅속에서 뿌리만 발달시킵니다. 봄이 되면 급격히 자라기 시작해요. 3월부터 웃거름을 주세요. 질소 비료를 주면 이삭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쓰러질 수 있어요.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병충해는 녹병을 조심하세요. 잎에 녹슨 것처럼 반점이 생기는 병이에요. 습하면 잘 생기니까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수확은 이듬해 6월에서 7월입니다. 이삭이 누렇게 익으면 수확 적기예요. 손으로 비벼봤을 때 알맹이가 딱딱하면 수확하시면 됩니다. 낫이나 가위로 베어서 수확하세요. 말리는 과정도 중요해요. 햇볕에 일주일 정도 충분히 말려주세요. 탈곡은 손으로 두드려서 해도 되고 작은 탈곡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보리와 밀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보리밥, 보리차, 밀가루 등등.
직접 키운 곡물로 만든 음식의 맛. 정말 특별하답니다. 겨울철 텃밭 보온 관리. 이제 겨울철 텃밭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월동 작물이라고 해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보온 관리입니다. 멀칭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비닐, 부직포, 집, 왕겨 등을 활용하세요. 검은 비닐은 보온 효과가 가장 좋아요. 햇빛을 흡수해서 지온을 높여주거든요. 투명 비닐은 보온은 되지만 잡초가 자랄 수 있어요. 부직포는 통기성이 좋습니다. 작물이 숨을 쉴 수 있어요. 하얀색 부직포를 추천드립니다. 지피나 왕겨도 좋은 멀칭 재료예요. 자연 재료라서 나중에 퇴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5cm에서 10cm 두께로 깔아주세요. 터널형 비닐하우스도 효과적입니다. 지주대를 세우고 비닐을 덮는 방식이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고정을 잘 해야 해요. 2중 3중으로 덮개를 하면 한파에도 안전합니다. 특히 추운 중부지방에서는 필수예요. 낮에 날씨가 따뜻하면 환기를 꼭 해주세요. 비닐 안이 너무 더워지면 작물이 우쭐할 수 있거든요. 병충해 예방과 텃밭 청결. 두 번째는 병충해 예방입니다. 11월은 텃밭을 정리할 시기예요. 시든 작물과 잡초를 모두 제거하세요. 병균과 해충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낙엽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병든 식물은 절대 퇴비로 쓰면 안 돼요. 불에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세요. 건강한 식물 잔해만 퇴비로 만드세요. 도구도 깨끗이 소독하는 게 좋아요. 호미, 가위, 삽 등을 알코올이나 락스로 닦아주세요. 병균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겨울에도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진딧물은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제거하거나 천연 살충제를 뿌려주세요. 곰팡이병도 주의하세요. 습하면 잘 생기는 병입니다. 환기를 잘 시켜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토양 관리와 비료 주기. 세 번째는 토양 관리입니다. 겨울은 토양을 개량할 최적의 시기예요. 빈밭에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3.3제곱미터당 100kg에서 20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흙이 좋은 흙이에요. 보수력과 보비력이 높아지거든요. 석회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토양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무료로 해줍니다. pH와 영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깊이 갈기도 중요합니다. 겨울 동안 깊이 갈아엎으면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병해충도 줄어듭니다. 녹비 작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호밀이나 자운형을 심으면 이듬해 봄에 갈아엎어서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토양의 질이 정말 좋아져요. 물 관리의 중요성. 네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는 물주기를 줄여야 해요. 증발량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안 주면 안 됩니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면 뿌리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 날씨를 보면서 주세요.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해요. 한낮에 따뜻한 시간에 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적당해요. 저녁에 주면 밤사이 얼 수 있어요.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찬물을 주면 작물이 놀랄 수 있어요. 실온 정도의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11월 텃밭 작물 재배 실전 팁. 이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2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입니다. 첫째, 지역별로 재배 시기가 다릅니다. 남부지방은 11월 말까지도 여유가 있지만 중부지방은 11월 초중순이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기후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둘째, 품종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작물이라도 품종마다 내한성이 다르거든요. 지역 농협이나 종묘사에 추천 품종을 문의해보세요. 셋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작물만 확실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점점 늘려가세요. 넷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심었는지, 언제 비료를 줬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기록하면 다음 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5째, 이웃 텃밭지기들과 교류하세요. 경험을 나누면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6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농사는 누구나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7째, 작물 관찰을 자주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텃밭을 둘러보세요. 작은 변화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병충해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8째, 친환경 재배를 지향하세요. 화학 비료나 농약보다는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9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물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특히 월동 작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세요. 10째, 즐기세요. 텃밭 가꾸기는 즐거운 일이에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거든요. 작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텃밭이 사계절 내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가족 건강 지키시고 텃밭 농사의 즐거움 만끽하세요. 추운 겨울도 텃밭과 함께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듬해 봄에 싱싱한 채소 수확하는 그 기쁨을 꼭 느껴보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텃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